예, 그러니까 종선상약이라는 거죠.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품질이라고 그래놓고 대충 하면서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진실된 게 아니죠. 정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자동차 부품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10여 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 기준이 거의 자동차 수준이에요. 자동차가 품질 관리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생명을 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화장지에 생명 걸려 있진 않지만은, 우리 품질관리팀 직원들은 이 자동차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품질관리 직원을 뽑을 때는 정말 제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품질 기준서 작성, 백지 딱 던지면서 품질 기준서 작성해봐,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월급쟁이 17년 하는 동안에 품질 관리 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 시절에. 그리고 이제 생산기술부장을 맡아서 하면서 그 ISO 9001을 도입을 하고, 아주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를 그냥 허투루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풀리는 집 이런 경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품질 관리가 되어 있던 그런 회사인데 저희가 가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품질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장지가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은 먼지가 좀 더 나요. 그런데 먼지가 안 나도록 하면은 조금 이게 덜 부드러워요.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더 부드러우면서도 더 먼지가 안 나는 거. 요게 일이다. 요게 일.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저한테 이제 혼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하려면 시간 더 걸리고 돈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시간 더 들여가지고 돈 더 들여가지고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제품, 절대 품질이 나와야 된다 이거. 이게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갔는데 품질이 안 좋아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회사도 없어요. 왜? 망해버리고 없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은 다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은 잘 만들어지고. 근데 보통 회사들 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돈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품질은 올리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품질이면은 다 가격이 높아요. 명품이면 가격이 다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품 수준을 만들어 놓고 어떤 가격에 파냐면은 마트 가격에, 절대 가격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여러분 이거 다 꺼내보세요. 다 가지고 다니죠 여기. 이런 데 오면은요 다른 세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행사장에 올 때는 이 가져와 가지고요, 다 꺼내보세요. 한 번씩 뿌리세요. 저도 뿌리고요. 그런데 이것도요, 프로폴리스 함량을 높이면은 원래 맛이 좀 안 좋아져요. 프로폴리스가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그게 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준을 줬던 것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병에 들어있는 거. 아시아나 비행기에서 파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사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일단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줬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좀 독해요. 그게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다른 것에 비하면은 훨씬 그것도 쓸만한 거예요. 제일 쓸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아요. 부담이 없어요. 계속 뿌리고 싶어만. 그러면서도 프로폴리스 함량은 더 높이고.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함량을 더 높였는데 독한 맛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가격도 경쟁력 있는 가격. 예.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데 이걸 하나 이거 개발하는데요 2년 넘게 걸렸거든요. 3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거 개발하라고 시킨 뒤로 안 돼, 뭐 어떻게 하고 뭐 바꾸고 계속 해가지고 이게 딱 나왔어요. 디자인도 이뻐요 안 이뻐요? 다 문제가 하나 있어. 너무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다 쓰고 나면 버리기가 아까워. 예. 근데 하여간 이런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됐어요. 이번에 아크로패스라고 이렇게 눈가 주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 나왔어요. 그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 그 자체를 가지고 니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니들로 꼭꼭 눌러주면은 조금 따끔따끔해요. 그러면서 뚫고 들어가도록. 그런데 그 자체가 바늘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화장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쓰면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못 알아보는 그런 현상들이 누구시더라 막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 있는 제품 하나하나는 먹는 것은 저희 집에서 몇 달씩, 어떤 경우는 뭐 몇 년씩 먹어본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걸 먹어보다 보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물려요. 그냥 질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질리지 않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한 번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기준을 해서 이제 만듭니다.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경우도 약간 익혀서 먹어야 돼요. 뭐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푹 익힐수록 깊은 맛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갓김치도 있고 뭐 다 있죠. 배추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조미료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김치일 때도 맛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 화학조미료를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아주 숙성을 시켜야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김치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김치 막 배달된 걸 먹어보고 뭐 별로 뭐 맛있는 것 같지가 않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거는 천연 양념만 쓰기 때문에 좀 숙성을 시켜서 발효가 돼야 거기서 깊은 맛이 나는 거, 그거를 타켓으로 해서 개발된 김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 하나하나가 고조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화장지 공장도 정말 잘하고 있는 데였어요. 다른 화장지 공장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품질 기준 팀이 가가지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터미 제품들은 정말 믿고 쓰는 애터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절대 품질의 제품을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바쁩니다. 예, 어제는 경주에 있었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드림미 학교, 이제 우리 입학할 학생들, 일단 예비 학교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 거다 하는 그런 시범 교육을 4일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학교에 바람직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0교회 갈 거죠? 예. 지금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좋아서 하는 거, 뭐 재밌어서 하는 거, 뭐 하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뭐 수당 나오면 좋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전에는 이제 잘 사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사자를 따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죠. 회계사 이런 걸 따면은 제법 괜찮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뭐 회계사 많아요, 세무사도 많아요, 의사도 있어요. 지금 다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자를 따면 어때요? 변호사 사무실 차리면 돈 벌어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 의사 면허 가지고 저 병원 차리면 돼요? 임대료 내기 어렵고 간호사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 대학병원에 남으려고 지금 악착같이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가격이 연봉이 점점 떨어지는
그리고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닌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의과대학에서 계속 쏟아져 나와. 그런데 노인네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리 늙어도 70, 80대들에도 의사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포화 상태가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자격증 시대가 끝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격증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들어가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자녀들 중에서 인류대학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쫙 들어가면은 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지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깝깝해하는 거예요. 제 10년쯤 후배들이 저 만나러 왔어요. 5명이. S모 그룹에 진짜 잘 나가는 회사의 중역이에요. 이사 상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슈퍼맨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민이 있어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50이 간 넘었는데, 선배님 50 넘어서 창업을 하셨다면서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머리가 지금 하얘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품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었는데, 이미 다 들고 나가서 창업을 한 선배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새로 창업할 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오면은 뭐예요? 나오면 이제 어디 이제 거기 이제 그 하청업체에 무슨 전에는 중역이라도 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자리도 없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지금 정말 인류대학을 가가지고 이 대기업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이 가고 싶은 최고의 코스라고 하는 그 코스의 끝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를 하냐면 자영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은요 넘치고 넘쳐요. 그제 백종원 그 백다방 사장 있죠? 음식 만드는 분, 그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자영업 지옥 시대다. 자영업 지옥이라는 말을 써요 저분이. 자영업 지옥 시대다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망할 사람들이 좀 망해줘야 되겠다. 도태될 분들이 좀 도태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넘쳐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지옥에다 발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없어요. 애터미밖에. 그래서 자, 자격증 따봐야 별 볼 일 없는데 지금 자격증 따기는 어렵죠? 네. 따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따로 가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놀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50대 중반에 나왔는데 지금 90까지 살려면 35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또 박이 터지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아이고 뭐 식당 하면 밥은 안 먹는다 하더라. 요즘에 식당 해가지고요 누룽지도 못 먹어요. 네. 지옥에 무슨 누룽지가 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영업 못 들어가니까 애터미로 올 사람들, 또 현재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만은 노후 대책이 깝깝한 사람들 애터미로 들어오고, 지금 공직에 있지만은 연금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우리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참 너무나 힘 빠진다 하는 분들이 또 애터미로 들어오고, 지금 앞으로 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시작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뒤에 이어서 올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 하는 분들도 앞으로 지옥에서 나오면은 이제 할 게 애터미밖에 없어. 왜? 애터미는 무점포 사업이고 무자본 사업이고, 그리고 능력이 없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에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소득은 3천, 5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이에요. 어제 제가 제대로 좀 미치라고 그랬죠. 예, 사실은 몰라서 안 미치는 거예요. 알면은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회장님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노벨상만한 상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면은요, 상금이 얼마 정도냐면은요, 10억이에요, 10억. 네, 11억 정도 돼요, 이제. 그런데, 임페리얼이 되면은 10억씩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벨상만한 상을 내가 제정을 해갖고 지금 주고 있는데, 뭘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상 준다고 그래도 알았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받으러 갈 시간 없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명예가 전통이 있어서 명예가 다르긴 하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이 상금 이상의 가치가 있죠. 노벨상을 뭐 상금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상금으로만 따지면은 우리 임페리얼도 노벨상만큼은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좋아요. 노벨상은 그거 한번 딱 주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페리얼은 매년 받아, 매년. 왜? 수당이 그만큼 나가거든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보고요, 국무총리를 할래, 애터미 임페리얼을 할래, 그러면은, 네? 여러분 뭐 할래요? 애터미 임페리얼 할 거죠? 네. 왜냐면은, 국무총리 자리는요, 정권 바뀌면 날아가고요, 상속도 안 돼. 네? 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대통령 할래요? 애터미 임페리얼 할래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지. 최소한 예의가 있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아이고, 깜빵 갈까 봐서. 괜히 몇 년 하고 깜빵이 나가고. 자,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된다고 하면은 쉽게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매달 1,000만 원씩 개를 넣는 거예요. 개돈을. 그렇죠? 네. 개돈을 매달 1,000만 원씩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돈을 안 넣는데 넣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수당은 수당대로 받아. 그렇죠? 수당은 수당대로 받으면서 개돈을 1,000만 원씩 매달 넣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칠 일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면은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힌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 애터미에서는 막 임페리얼한테 10억씩 줘버리니까 막 뭐 수당이 적다, 그래서 네가 돈이 안 된다, 막 이렇게 뻥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조에서 10억 나갈 때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당 중에서 0.03%인가 밖에 안 돼요. 0.03%, 0.3%인지 0.03%인지. 그러면은 그것 뭐 표시도 안 난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당 줄어들었어요? 천만의 말씀. 자, 우리는요, 1조까지 가야만이 임페리얼이 나오도록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임페리얼이 나오면은 우리는 1조 5천억, 2조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5조, 10조. 그러면 매달 나오더라도 1조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당 그것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요, 그거 받아가니까 지네 회사에서 10억 주면 난리 나겠죠. 근데 제가 그걸 계산을 안 했겠어요? 얼마 정도 매출이 갔을 때 임페리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억 떼줘도 표시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요거 임페리얼 수당 10억 그대로 둘까요? 없애버릴까요? 네? 어떤 회사는 그 위에 수당 다 없앴더라고. 네? 물론 과부하 오고 그러면 이제 뭐 리더들이 양보했다고 그러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거 계속 두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100조 가면은요, 한 달에 10명씩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개돈 붓고 있다. 오늘 등록만 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임페리얼이 된다고 그러면은 첫 달에 1,000만 원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카드 긁어가지고 넣었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외상으로 수당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면 지집비. 당신이 요런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를 긁어야 된다. 190만 원, 200만 원을 긁어야 된다. 야, 그거 10달 동안 해봐야 얼마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데 10달 동안 돈 없어서 돈 벌러 온 사람이 한 200만 원 긁어놓고 그거 10달 동안 갚으려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매달 10만 원씩을 사야 돼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이 돈이 나가요, 지금. 그런데 수당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설명은 이렇게 해요. 3천만 원 받는데 한 달에 30만 원 그거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3천만 원 받을 때 하라고 그러든지, 그리고 3천만 원 받으면서 30만 원 돈도 아니면 아예 수당을 그걸 좀 없애버리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당 아직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그거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카드로 가져와서 긁어가지고 자격증부터 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왜 욕을 먹냐면요, 바로 투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투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게 투기고 투자예요. 자, 거기에 그 직급이 올라가서 당연히 돈을 벌면은 그건 좋죠.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없는 살림에 200만 원은 적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냥 필요한 물건만 사는 거예요. 그것은 투자예요, 아니에요? 투자 아니에요. 어차피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야 될 거를 내가 애터미가 가격이 더 싸고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거기서 살 뿐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매매예요. 매매. 필요한 거 사는 거 매매란 말이에요. 투기성이나 투자가 없는 거예요. 투기성이나 투자 때문에 이 다단계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330만 원짜리 자석료를 사면은 당신이 한 달에 얼마씩 벌 수 있다고 이따위 얘기나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들 카드 긁었다가 빚지고 그래서 욕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지금까지 다단계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그거를 애터미에서는 없앴단 말이에요. 절대로 카드 긁어가지고 더 많이 사지 말아라. 오늘 필요한 것만 사라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이고 판매는 죽어도 못해, 막 한 번도 안 팔아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꼭 뭐 하고 싶은 일 쉬운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출근하는 게 막 그렇게 즐거우세요? 예? 뭐 할인 매장에서 이거 바코드 찍고 있는 분이 막 거기 가면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거 와랄랄라 하면서 찍어요? 예. 뭐 이웃집에 애 봐주고 있는 분들이, 이웃집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다 막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냐 이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하지만은 요 자막 계속 띄워주세요. 예, 힘들어도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성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생각해요. 아, 난 서민이 좋아. 서민이 좋기는 개뿔을 좋아요. 서민이 뭐가 좋은데? 응? 나도 서민 해봤어요. 월세방에서 한 3년 살아봤어.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 제가 어떤 이웃집 아저씨가요, 술 먹고 우리 집 그 입구에다가 막 오줌을 펄펄펄 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너 여기 살지? 네가 잘났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여기 사는 거 보니까 너도 임마 인생 실패자고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소민인데 뭐 잘났다고 네가 나를 지도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래 임마. 막 하면서 S자 C오자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권위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이 인격이에요. 아셨죠? 같이 떠들면은 그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입을 꼭 다무는 것이 침묵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청계산으로 올라갔어요. 아, 이 동네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청계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어디 살 것인가 쫙 보고요. 산세가 좋은 그 자리 딱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동네 살아요. 예.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 좋아하지 마세요. 예. 서민 동네는요, 서로가, 그리고 저녁에 자다 보면 왜 그렇게들 싸우는지 막, 밖에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나, 그냥. 근데 저 사는 동네는요, 조용해. 예. 그리고 다 회장님, 사모님, 선생님, 다 이러면서, 이 동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그렇게들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살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조용한 동네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는 대로 생각을 해요. 서민 동네 살면서, 시끄러운 동네 살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의 애환이 있는 동네가 좋아. 그러면서 아이고 꼴값들 떨고 있어 정말. 그런 낭만 즐기지 마세요. 그런 낭만이 아니에요. 그건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야지, 끌려가는 대로 생각하는 거, 의지가 없는 삶은요, 그거는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이고 패배자들은 그렇게 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금 적금을 넣고 있구나. 지금 앞으로 수표, 백지수표 10억짜리를 받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기 한번 왔다가 가면서 다 알았어, 두 번째 오더니 전에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다 알았어, 이러는 분들 깊이가 없어요. 자, 인생의 깊이가 없고 생각의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은요, 이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요, 정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